법률의 불명확성. 베카리아는 명확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 해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법의 불명확성 역시 명확히 또 다른 해악이다. 법주문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사어로 작성된다면 이는 최악이다. 그럴 경우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가 어떻게 될지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게 되고, 그 때문에 그들은 법조문을 다루는 몇몇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지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법 언어는 공적이고 일반적인 문서를 사적이고 특수한 문서로 바꾸어 버린다. 2장 법의 정신 강의에서 몽테스퀘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난해한 우리나라 법률 용어 몇 개를 소개했는데 기억나세요? 베카리아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적힌 법조문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도 불명확한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쓰여 있으면 수범자인 국민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재량이 커집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불온통신을 유포하면 범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 불온통신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처벌하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생이 PC통신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운영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 대학생에게 PC통신 이용을 중지시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을 지적하면서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는 주장 가운데 핵심은 반국가 단체의 찬양, 고모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보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화를 처벌한 미성년자 보호법 조항이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법의 다른 문구인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도 잔인성, 덕성, 조장, 우려 개념이
불명확하다며 우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만화와 도서를 금지하면 창작과 예술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를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앉아 있다가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와 형벌의 비례. 법의 정신 강의에서 몽테스큐에가 죄와 벌의 올바른 균형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베카리아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애물의 크기는 그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리고 범죄로 이끄는 유혹에 비례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나라의 형법을 관철하는 원칙이죠. 범죄를 통해서 사회에 해악이 1만큼 일어났다면 형벌도 1만큼만, 해악이 2만큼이면 형벌도 2만큼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범죄인 경범죄부터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까지 경중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카리아는 가장 가혹한 것으로부터 가장 경미한 것에 이르기까지 각각 상응하는 형벌의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면 또는 언론이 비난을 가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분노하게 되고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 나를 마구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갔어요. 당연히 분노가 치밀고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체 6위 뺑소니 운전자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과거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은 이 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책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헌법재판소는 이 중형 조항을 우연이라고 결정합니다.